안녕하세요. 리오입니다. 모르는 것을 만났을 때 무엇부터 학습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근데 이 모르는 것은 무언가 새로운 것을 완전 처음에 접할 때가 아니라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있고 그 과정에서의 모르는 것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모르는 것을 만난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말부터 어려운데요. 일단은 내가 지금 모르는 걸 만났다는 것 자체를 알아차리기가 어렵습니다. 그걸 잘 안다면, 나 지금 뭔가를 모른다. 오케이. 알아봐야지. 할 텐데, 한참 삽질을 하고 나서, 와, 너무 힘들다. 아, 내가 뭘 모르는 상태였구나. 라고 깨닫는 경우가 저는 많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모르고 있다는 신호를 좀 인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문제를 해결하다가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오는 순간을 인지해야 됩니다. 즉, 나는 잘 해결될 거라고 예상을 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오케이, 해결될 거야. 근데 안 돼요. 뭐야? 왜 막혔지? 이 부분이 왜 이해가 안 되지? 이때를 캐치해야 됩니다. 내가 뭔가를 모르는 순간을 만난 겁니다. 다 알고 있는데 이런 질문이 나온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이걸 만났다는 건, 아, 내가 뭔가를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이구나 라고 인지를 하고, 그러면 뭘 모르는지 알아봐야겠다 상태로 넘어가야 됩니다. 감정적으로는 좀 답답하고 불안하고 좌절감이 들고 프로젝트를 하면서 막 신나게 하다가 탁 벽에 부딪히고 뭔가 걸린 느낌이 나고, 짜증나고, 이럴 때가 내가 뭔가 모르는 걸 만났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 중에서 좀 더 과정의 중간의 문제를 만날 때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와, 이걸 어떻게 배우지? 막막하다. 이것과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 상태를 가다가 거기서 멈춰서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왜 안 되지? 내가 뭘 모르는 거지? 요런 중간에 문제를 만났을 때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무지를 탐구해 봅시다.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가장 작은 문제는 무엇인가요? 이게 문제가 크면 클수록 알아야 하는 게 많아집니다. 너무 당연하죠. 살면서 처음 보는 춤을 춘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새로 알아야 할 동작이 엄청 많을 텐데, 그 중에서 이 중간에, 이 파트에 이 동작, 다음에 오는 동작이 어떻게 하는 거지? 라고 좁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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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작게 만들면 해결하기가 좀 더 쉬워지겠죠? 그리고 재미있게도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작은 문제는 해결은 가능해야 합니다. 즉, 누군가는 해결을 했거나 나는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해결한 상태를 봐야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저 앞에 댄서는 춤을 추네. 난 어떻게 추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뭐 나도 하면 되겠지. 저 사람 되니까 연습하면 되겠지. 어떤 요리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지만 뭐 어떤 식으로 만들면 되겠지. 해결은 가능해야 됩니다. 이게 해결 가능한지 확인을 안 하고 가다가 보면은 뭔가 미지의 세계로 빠질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어디까지 알고 어디부터 모르는 걸까? 이걸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내가 모르는 것만 학습할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와, 모르겠다. 처음부터 다시 하자. 기본이 모자라다. 이전에 했던 것부터 다시 하자.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못하는 이유는 모르는 것을 만났기 때문에 그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을 하고 모르는 지점을 정확히 파악해서 알게 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물론 모든 것이
세상 모든 것이 이렇게 기계적으로 탁탁탁 되진 않겠지만 적어도 알고 있는 걸 확인을 한 것까지 다시 공부하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쓸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문제와 관련된 해결되지 않은 질문들을 뽑아내야 됩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부터 학습 방법을 찾아서 학습을 해야 됩니다. 이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방법을 찾고, 학습해야겠다.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학습을 하는 거죠. 그 다음이 내가 원래 마주했던 문제 해결되나 확인을 하고요. 오케이. 나를 잡았던, 내가 걸렸던 돌부리가 이제 없어졌다. 그 다음에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배운 걸 정리해야겠죠. 왜냐면 학습을 했다라는 것이 확인이 돼야 되기 때문이죠. 문제가 해결이 되면 지금 당장은 학습을 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에 나의 언어로 그 다음에 정리를 하지 않으면 휘발되거나 망각에 의해서 학습이 안 되고 문제는 해결됐지만 그냥 날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벼락치기 시험을 보면은 그 당시에는 머릿속에 지식이 굉장히 많아서 내가 다음에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반년, 1년이 지난 뒤에 다시 그 문제를 마주하게 되면 날아가게 되죠. 날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배운 것들을 꼭 내 언어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실제 예제를 가지고 함께 무지에서 벗어나 보시죠. 재밌는 예제를 가져왔어요. 네, 모두가 알 수 있는 예제입니다. 저는 엔간한 요리는 집에서 해먹으려고 하는데요. 이 평양냉면은 도저히 감이 안 오더라고요. 저 맑은 국물 보이시나요? 저 냉면 육수를 만드는 방법이 아예 감도 안 와요. 네. 왜냐면 직접 육수라는 걸 만들어 봤는데 고기를 끓이면 굉장히 뿌얘지거든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맑은데 감칠맛이 나지? 감도 안 옵니다. 그래서 물론 해결하진 못했지만 요런 내가 뭘 모르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좀 벗어나 보려고 합니다. 앞서 진행을 했던 6개의 단계를 좀 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문제는 일단은 목표를 좀 설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목표를 어떻게 설정했냐면 평양냉면 육수를 만들고 싶음. 저는 저 육수를 최대한 투명하게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을 좀 구분을 해보는 거죠. 고기 육수를 끓이는 방법은 알고 있어요. 뭐 얼마나 끓여야 되는지, 어떤 부위를 끓여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런 거 저런 건 알지만 저 특유의 맛과 구성 요소 자체가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고요. 결정적으로 투명하게 만드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해결되지 않은 질문들, 내 질문 리스트를 만드는 거죠. 평양냉면 육수는 고기 육수만 쓰는 건가? 아닌가? 뭐 육수를 만드는 데에 다른 것들도 들어간다고 하던데 채소나 동치미 육수도 필요한가? 그 다음에 그 재료들이 있다면 비율은 얼마나 될까? 그 다음에 간은 무엇으로 하는 걸까? 아예 밍밍하지 않던데 뭔가 간을 넣어서 맞추는 걸까? 질문들을 작성을 하고 재료의 조합과 비율 요게 바로 핵심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인터넷 혹은 요리책 이런 데에서 조사를 하는 거죠. 뭐 인터뷰를 할 수도 있고요. 여기가 이제 학습이 일어나는 부분이죠. 물론 이제 맛집, 잘 나가는 집만큼 막 완벽한 것들은 저기서 안 나옵니다. 여기서는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누구나 해결할 수 있는 근데 내가 지식이 모자라서 잘 몰라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해결해 보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난이도가 굉장히 낮음을 유의해 주세요. 네, 그 다음에는 레시피가 나왔으니까 그대로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대로 만들어서 맛을 봤는데, 색깔을 봤는데, 투명도를 봤는데, 오, 괜찮은데? 이러면 넘어갑니다. 네. 왜냐면 내가 가지고 있던 질문들을 다 해결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요. 내가 모르는 것을 알게 되어서 학습을 해서 그 다음으로 나아가는 게 내 목표이기 때문이죠.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다 가져오자가 아니고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지식이 무엇인지 규명해서 배워보자. 이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질문들을 쭉쭉쭉쭉 학습을 하면서, 물론 이 질문에 중요한 것, 내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잘 맞으면 좋겠지만 잘 안 맞으면 할 수 없죠. 네. 공부하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공부하고 실습하고 제대로 한 건지 피드백하면서 반복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오, 육수의 재료와 조합, 비율, 요게 이렇게 되면 만들어지는구나. 배웠죠. 네. 그럼 정리를 하는 거죠. 뭐 노트를 쓰거나 블로그를 쓰거나 노션 이런 데에다 정리를 하는 겁니다. 육수는 고기 육수에 채소 육수에 동치미를 좀 넣는 거였어. 그리고 그 재료들과 비율, 간 맞추기는 이렇게 하는 거고, 이게 눈으로 봤을 땐 어느 정도, 용량은 이만큼, 시간은 얼만큼, 어떤 재료, 어떤 부위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내가 배워놓은 것들을 나만의 언어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내가 뭘 몰라서 해결을 못하는 상태에서 내가 레시피를 몰라서 못하는구나. 뭘 모르는지 아는 상태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학습을 하면 내가 뭘 아는지 아는 상태로 넘어가는 것까지, 네. 무지를 탐험해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다른 분야로 넘어갔을 때 어떤 것부터 학습할 건가요? 여러분이 개발을 한다면 지금 만들고 있는 화면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기능에서 뭔가 부족하다면 어떤 것부터 학습할 건가요? 문법 책부터 다시 펼 건가요? 결제해 두었던 강의부터 볼 건가요? 아니면 내가 모르는 게 뭔지 질문을 통해서 찾은 다음에 그것을 먼저 학습할 건가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가장 효율적이고 빠른 학습이 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제안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